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리아스 3차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전번에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서 이미 일리아스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그죠?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동안 전번에 했던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일리아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 트로이 전쟁이라는 영화 보신 일이 있죠? 예, 트로이 전쟁을 보셨을 텐데 이 트로이 전쟁에 관련되는 얘기가 바로 일리아스입니다. 그다음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10년간의 기록을 적은 것이 오디세이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리아스 강의를 1, 2, 3차에서 3차에 걸쳐서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됐고, 일리아스라고 하는 것은 뭐였는가 하면은 여기에 이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이건 터키입니다. 터키죠. 근데 여기에 그리스 병사들 10만 명이 터키에 있는 이제 이게 일리온이라 그러는데 일리아스라는 일리온이 얘기인데요. 넓은 지역이 일리온이고 좁은 지역을 트로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을 침략해서 1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근데 10년간의 전쟁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단 50일간, 마지막 50일간의 전쟁을 기록한 것이 일리아스라고 한 책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입니다. 트로이 전쟁인데 트로이 전쟁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이게 분노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킬레우스. 일리아스 전쟁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아킬레우스입니다. 아킬레우스가 성질을 팍 내요. 성질을 팍 내면서 분노를 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 이전까지는 정의가 없었어요. 정의가 없었는데 이때 아킬레우스가 성질을 펴냈다는 얘기는 내 정의에서 벗어난답니다. 그래서 정의에서 벗어나서 성질을 팍 내는 것에서부터 일리아스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은 신들의 전쟁. 인간들은 신들의 로봇에 불과해요. 신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게 일리아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의 전쟁에서 전쟁이 끝났어요.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이건 오디세이아인데 오디세우스가 여기 트로이에서부터 자기 고향까지 돌아가는데 10년 걸려요. 이때는 신이 그렇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 오디세우스가 고생하는 과정을 겪은 것이 오디세이아입니다. 그래서 오디세이아가 일리아스보다는 훨씬 더 재밌어요. 왜요? 이거는 인간들의 얘기거든요. 위에는요, 신들의 얘기요. 그 다음 일리아스의 구성인데요. 일리아스의 구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년 동안 전쟁을 해요. 그리스군이 트로이로 10만 명이 쳐들어가서 10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이 일리아스는 9년 동안 전쟁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없고 10년째 들어서 50일 동안의 전쟁만 기록한 것이 일리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음에 전투의 서막이 1, 2권이고 전쟁도 50일 동안 전쟁하는 게 아니고 오직 4일 동안만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뭘로 끝나는가 하면요. 헥토르라는 장군의 장례식으로 끝나요. 장례식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시작에서 이 전부 다 신화에서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의 출발이 신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어떤 신화인가 하면은 여기 누군가 하면요. 신들,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누군가 하면 아프로디테이고, 그 다음에 여기 누군가 하면 헤라이고, 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인데 여기에 이 헤라라고 하는 신은 제우스의 부인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프로디테하고 여기에 아테네는 제우스의 딸로 나와요. 원래 아프로디테는 제우스의 딸이 아닌데 일리아스에서는 제우스의 딸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가장 자기 스스로
너는 아름답다라 그러는데 여기 판정을 내려요. 누가 판정 내리는가 하면 파리스라고 하는 인간이 판정을 내립니다. 판정을 내리는데 근데 이 신들이 파리스한테 뇌물을 써요. 내가 너한테 뭐 줄 테니까 나를 뽑아라. 이렇게 이제 뇌물을 쓰는데 그 뇌물의 종류가 뭔가 하면 이 여기에 아테네는 지혜를 주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헤라는 권력을 주겠다. 돈과 권력을 주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답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럼 이제 요 파리스가 선택해야죠. 원래 이전까지는 인간의 선택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은 신의 뜻에 따라서 행동했는데 이때부터 인간이 선택을 하게 돼요. 선택. 우리는 모두가 다 선택에 의해서 모든 걸 다 결정하죠. 그래서 선택이야말로 가장 중요해요. 근데 누구를 선택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누구를 선택하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 선택하겠어요? 헤라 할 겁니다. 헤라. 왜요? 돈과 권력 주거든. 돈과 권력 주면은 온갖 여자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파리스는 돈과 권력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않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선택해요.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돈과 권력은요, 그것은 인간관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돈과 권력 주위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인간다운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은 진짜 인간이죠. 그래서 파리스의 선택은 인간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를 선택하는데 아프로디테가 무슨 약속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 그랬죠. 사랑을 택한 겁니다. 사랑. 그러면은 신들은요 질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프로디테하고 헤라 아테네는 질투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요 두 신들은 아프로디테를 어마어마하게 미워하죠. 그죠? 미워해요. 그래서 일리아스 전쟁에서 이 미워하는 것에 의해서 전쟁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여자를 받았어요. 여자가 누군가 하면요. 여기 헬레네라 하는 여인을 받았습니다. 이 헬레네라 하는 여인은 누군가 하면은 헬레네라 하는 여인은 여기 이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고 여기에 미케네라는 도시국가가 있고 스파르타라는 도시국가가 있어요. 이 스파르타 국가의 왕비가 헬레네입니다. 헬레네. 그래서 왕비하고 아프로디테가 스파르타의 왕비를 준 거예요. 왕비를 받았습니다. 왕비를 받아가지고 서로 사랑에 빠져서 이 왕비를 데리고 파리스가 헬레네라고 하는 왕비하고 헬레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트로이로 가는 겁니다. 트로이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는데 문제는 이 헬레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니까 그리스의 자존심이고 그리스의 자랑이요. 이걸 트로이한테 뺏겼죠. 그러니까 이걸 참지 못합니다. 참지 못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는가 하면은 여기에 이 그리스의 가장 큰 도시국가는 미케네입니다. 미케네 왕이 누군가 하면 아가멤논이요. 이게 아가멤논입니다. 여기에 트로이 전쟁이 나오는 사람들에게 인물들이야. 이게 아가멤논이고 그 다음에 자기 마누라 헬레네 뺏겼죠. 헬레네 뺏긴 사람이 메델라우스인데 이 메델라우스는 어디의 왕인가 하면 스파르타의 왕이요. 스파르타 왕. 그래서 이게 형제가 아니에요. 이 형이야. 그래서 메넬라우스가 자기 형한테 찾아가서 우리 전쟁합시다. 헬레네 찾아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멤논하고 미케네하고 스파르타 두 나라 가지고는 안 돼요. 왜요? 트로이가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미케네 지역의 모든 도시국가가 합해서 트로이를 치러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일리아스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쟁에서 그러면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아킬레우스입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도 아주 힘을 들여서 전쟁에 참여하는데 아킬레우스에 대한 신탁이 뭔가 하면은 아킬레우스 당신이 만약에 이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일찍 준다요.
참여하지 않으면 오래오래 산답니다. 근데 아킬레우스가 오래오래 살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싸움에 참여해요. 일찍 죽으려고 가는 겁니다. 이게 아킬레우스입니다. 아킬레우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에 40개국에 10만 명, 10만 명의 병사가 1180대 1180. 이거 넘었나? 예, 1180대의 선박에 실어서 이 트로이 전쟁을 침략하게 돼요. 트로이도 한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니고 이 근방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걸 싸움을 이제 하게 돼요. 이게 트로이성이요. 트로이성이 어딘가 하면 여기에 트로이성이 있어요. 여기 트로이성. 여기 이 터키죠, 여기. 자, 아가멤논 1180년에 이 겔리선에 태워서 딱 출항합니다. 하는데, 자, 트로이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어요. 신들의 전쟁인데 그 신들의 전쟁 편이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는가 하면 그리스 편, 그 다음에 트로이 편인데 트로이 편에 아까 세 여신 나왔죠. 그 세 여신이 아프로디테가 헬라스, 그리스 헬레네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는 트로이 편이에요. 그 다음에 아레스는 아프로디테의 시동생인데 불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레스도 여기에 트로이 편. 그 다음에 아폴론하고 포세이돈인데 이 아폴론과 포세이돈은 어떤 신인가 하면은 트로이성이죠. 트로이성을 쌓는데 이제 포세이돈하고 아폴론이 제우스한테 죄를 졌어요. 죄를 지니까 제우스가 뭐랬는가 하면 야, 너 가가지고 트로이성 쌓아 그랬는데 이 트로이성의 왕이 포세이돈한테 월급을 제대로 안 줬어요. 돈을 제대로 안 줬어. 그래서 포세이돈이 거기에 원한이 져가지고 그리스 편이야. 그 다음에 헤라와 아테네는 아까 세 여신들 중에 아프로디테가 반대편이니까 요 신들은 그리스 편, 요 신들은 아프로디테 트로이 편. 그래서 요 신들과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데 병사들은 이 신들의 로봇에 불과한 싸움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제1권이 뭔가 하면 아킬레우스가 성질을 팍 내요. 분노. 성질을 팍 내는데 이 전쟁이 가장 핵심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게 아가멤논이요. 여기 누군가 하면 아킬레우스입니다. 아킬레우스가 성질내는데 그 성질낸 이유가 뭔가 하면 성질내는 이유가 이 전쟁을 해가지고 여자를 약탈해 왔어요. 아름다운 여자 둘을 약탈해 왔는데 하나는 크리세이스고 하나는 브리세이스입니다. 근데 이게 예쁘니까 총사령관 아가멤논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여인 브리세이스는 아킬레우스가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 아가멤논이 이 크리세이스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돌려보낼 수밖에 없으니까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 보고 뭐라는가 하면 야, 너가 차지하고 있는 이 여인 브리세이스를 나한테 내놔. 그래서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니까 아킬레우스가 성질을 팍 내는 거예요. 이게 분노입니다. 분노가 무슨 철학적인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 약탈해 온 여인, 노비요. 이걸 총사령관이 뺏어가니까 성질 팍 나면서 뭐라는가 하면 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않습니다. 이렇게 써놨죠? 그 다음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빠졌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킬레우스가 성질하죠. 성질하니까 막 엉엉 울어요. 일리아스에 나온 영웅들 신들 보면 성질하면 막 울고 하려고 막 인간의 본능을 그대로 나타내는데 지 여인 뺏어갔다고 엉엉 울으니까 이 아킬레우스의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요 테티스란 신이요. 테티스란 신이 와가지고 야, 너 왜 울어? 그러니까 이 아가멤논이 자기의 첩을 뺏어갔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그 첩을 뺏어갔습니다. 그러니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테티스란 신이 알았어.
내가 원한 풀어줄게. 그래서 이 테티스라는 신이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제우스한테 찾아가요. 제우스한테 찾아가서 구구한 사인을 얘기하니까 제우스가 오케이, 내가 해결해줄게. 그러니까 아킬레우스의 명예를 찾아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전쟁이 이것 때문에 아주 격렬한 전쟁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제 해야죠. 전쟁을 해야 지금은 그리스가 하도 10년 동안 전쟁에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돌아가면 아킬레우스의 명예가 회복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거짓 꿈을 아가멤논한테 거짓 꿈을 꾸게 해요. 그래서 어떤 꿈인가 하면, 야, 네가 전쟁에 참여하면은 승리하도록 헤라가 다 결정해놨다. 그러니 전쟁에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가멤논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참여할 때 여기에 성밖에 요 이제 이 싸움은 이 그림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트로이성이에요. 트로이성, 요게 스카만드로스 강입니다. 강이고 여기에 방책이 있고 여기에 그리스군의 그 잠자는데 병영, 여기가 그리스의 선박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전투가 누가 전투를 하는가 하면요, 파리스하고 메넬라우스가 대결을 해요. 파리스와 메넬라우스인데 이 파리스와 메넬라우스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기에 파리스입니다. 파리스고 여기에 메넬라우스요. 파리스고 메넬라우스인데 관계는 요 메넬라우스의 부인이 헬레네, 파리스가 뺏어온 부인, 남편이지. 이 남편하고 파리스, 이건 뺏어온, 이거는 트로이성의 왕자입니다. 둘이 싸움을 해요. 근데 이 메넬라우스가 싸움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집니다. 지니까 메넬라우스가 이제 파리스를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니까 아프로디테가 파리스를 구해서 헬레네의 방으로 들여보내서 성적인 행위를 해요. 부부 행위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저는 얘기했죠. 그죠? 전쟁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사랑했죠? 이건 그런 얘기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누가 이겼어요? 그리스가 이겼죠? 둘이 약속했거든요. 만약에 둘이 싸워서 그리스의 대표 메넬라우스하고 그 다음에 트로이의 대표 파리스가 싸워서 둘 중에 하나가 이기는 쪽이 헬레네의 재산을 차지한다는 약속했어요. 그럼 누가 이기는가 하면요, 메넬라우스가 이겼습니다. 메넬라우스가 이겼으니까 자기 부인인 헬레네하고 헬레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찾아가면 전쟁이 끝나버려요. 이렇게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제우스가 약속했던 아킬레우스의 명예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우스가 아테네로 하여금 맹약을 위반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위반하게 만드는가 하면은, 자, 위반하는 방법은 아테네가 제우스 뜻을 살펴가지고 판다로스, 이 누군가 하면 이게 판다로스, 여기 판다로스요. 판다로스가 트로이 병사입니다. 트로이 병사인데 이게 왕이요. 주위의 왕입니다. 이 판다로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당신이 만약에 메넬라우스를 활로 쏴 죽이면은 파리스가 당신을 굉장히 중하게 쓸 것이다. 그래서 꼬셔서 판다로스가 메넬라우스를 쏴서 맞췄습니다. 쏴서 맞히는데 이걸 아테네가 고쳐줘요.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맹약을 위반했죠. 이미 이 맹약할 때는 서로 병사들의 대표가 나와서 싸움해서 이기는 쪽이 모든 걸 다 차지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결전 끝났어요. 끝나면은 아테네가 약속했던 아킬레우스의 명예를 못 찾아줘요. 그러니까 싸움을 일부러 붙인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맹약을 위반하게 해서 드디어 맹약이 위반됐습니다. 맹약이 위반되니까 다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투가 이루어져요. 첫 번째 전투, 여기가
트로이성 군사고 여기가 이제 그리스 병사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되는데 이때 이 그리스 편에서 가장 전쟁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최고 잘하는 사람이 아킬레우스. 두 번째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디오메데스입니다. 디오메데스요. 이 디오메데스가 활약해서 그리스 편이 우위였어요. 그리스 편이 우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다로스가 또 이 아까 트로이성의 판다로스가 디오메데스에게 화살을 다 쏴서 맞춰요. 화살 쏴서 맞히는데 아테네가 여기 판다로스고 여기 디오메데스거든요. 판다로스가 화살을 딱 쏴서 맞히니까 아테네가 고쳐줍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이 트로이 전쟁 보신 분 계시죠? 보셨을 때 말 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말을 그렇게 못합니다. 왜 못하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등자라 그래가지고 발 놓는 게 발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말에 타서 전쟁하는 그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나오긴 나오지만은 그는 이제 전쟁에 흥미를 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실제는 어떤 형태가 이런 전쟁이요. 여기에 마차죠. 전차를 활용해서 한 사람은 마부가 되고 한 사람은 이제 창을 던지는 사람이요. 이렇게 둘이가 타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다로스하고 아이네스가 전차를 타서 디오메데스 진격을 딱 합니다. 딱 하고 그다음에 근데 디오메데스가요. 아까 이 그리스 편에는 디오메데스가 아킬레스 다음으로서 잘 싸운다 그랬거든요. 디오메데스가 돌로 아이네이아스를 초중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여기에 그 당시에 전쟁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긴 창이죠. 그 옛날에 로마 영화 보면 창 탁 던지는 창이 있죠. 먼저 전쟁할 때는 창을 탁 던져요. 창을 던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걸로 안 죽었어요. 그럼 뭘 하는가 하면요. 칼을 빼요. 짧은 칼을 빼서 전쟁을 합니다. 칼을 빼서 칼인데 이게 청동시래기니까 칼이 휘어지게 안 되거든요. 그때는 뭘로 이제 전쟁하는가 하면요. 돌로 전쟁을 해요. 돌로. 그래서 이게 이제 디오메데스가 이게 돌로 아이니아스를 초중으로 만들어버려. 예,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근데 아레스 신이요. 아레스가 그리스 편 트로이 편에 힘을 실어줘요. 힘을 실어주니까 그리스가 이게 트로이 군인들이고 여기에 그리스 군인들인데 밀려서 수세에 몰립니다. 그래서 후퇴해요. 자, 후퇴해서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또 조금 지나서 이게 아테네는 누구 편이라고 했어요? 아프로디테는 트로이 편, 아테네하고 헤라는 그리스 편. 아테네가 전쟁에 적극 참여합니다. 적극 참여하면서 트로이 편이 몰려요. 이게 이제 아테네거든요. 아테네 위에 아레스입니다. 아레스가 아테네한테 져요, 항상 싸움하면. 그래서 아테네가 딱 들어오니까 아레스가 부상을 당하면서 트로이 편이 몰리게 돼요. 그래서 트로이 편이 몰리면서 그 다음에 전쟁의 양상이 드디어 그리스 편의 우세로 되는 겁니다. 그리스 편이 우세로 돼요. 우세로 되니까 여기에 여신이 등장하는데 헬레노스라는 예언가가 딱 등장해요. 이 헬레노스라는 예언가는 누군가 하면은 여기에 트로이성의 왕이 누군가 하면요. 프리아모스입니다. 프리아모스고 왕비는 헤카베요. 프리아모스와 헤카베의 장남이 누군가 하면요. 트로이성의 왕자 헥토르입니다. 헥토르가요. 트로이 군에서는 가장 싸움을 잘해요. 최고로 잘해요. 만약 헥토르만 죽으면은 트로이는 망해요. 그 정도로 모든 걸 다 쥐고 있어요. 이 헥토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파리스 나왔죠? 파리스도 트로이의 왕자입니다. 데이포보스도 나와요. 헬레노스도 나오고 카산드라도 나오는데 카산드라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와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누군가 하면 예언가요. 예언가, 이 예언가인 헬레노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헥토르한테, 자, 지금은 신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그러니 성 안으로 들어가서 신한테 좀 공물을 바쳐서 기원하세요. 그래서 이 헥토르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요, 트로이성 안에 있는 아테네 여신한테 가서 기원합니다. 제발 우리 재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원을 들어주소서. 근데 이 아테네는 아프로디테하고 원수져 있죠. 그래서 재물만 받아. 재물만 받고 도와주는 것은 거부해요. 거부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헥토르가 파리스한테 가보니, 이 헥토르거든요. 파리스한테 가보니 아직도 파리스는 자기의 헬레네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헥토르가 되게 뭐라 그럽니다. 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놈아 지금 하고 앉았냐? 이게 이걸 하고는 그 다음에 여기에 자기 부인이요. 안드로마케입니다. 안드로마케이고 아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해요. 마지막 인사하는데 결론은 이래요. 결론은 헥토르가 나중에 마지막에 죽습니다. 헥토르가 죽고 난 뒤에 이 아들, 헥토르의 아들은 그리스군이 성 밖으로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인인 안드로마케는 이때 아킬레우스는 이미 장가갔어요. 결혼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여기에 네오프톨레모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의 첩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남자는 다 죽여버려요. 남자는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여자는 전부 다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전쟁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결론은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쟁이 드디어 전투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때 여기에 이게 헥토르고 이게 파리스요. 형제간이요. 트로이성의 형제간 왕자들이죠. 이 문제 가장 중요한 사람은 헥토르입니다. 트로이성의 장남 가장 중요한 사람,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하는데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 전쟁하는데 굳이 대군을 다 싸움터에 내보낼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대표자만 나와서 싸우자. 그래서 대표자만 나와서 싸워요. 대표자가 누가 나오는가 하면 헥토르가 나옵니다. 트로이성에는 헥토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는 아이아스가 나와요. 아이아스가 이게 누군가 하면요. 혹시 네덜란드 축구팀 이름 뭔지 아십니까? 아약스라는 팀이 있어요. 아약스가 아이아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아스는 신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이아스하고 헥토르가 두 사람이 전투를 하는데 전투가 끝나잖아요. 끝나자니까 각 성에서 여기 이제 그리스 편에서 그 다음에 여기 트로이성에서 여기에 사신이 나와서 야 밤이 해가 졌다. 그래 전쟁 그만하자. 그래서 전쟁 그만하게 돼요. 자 전쟁 그만하는데 그래서 전쟁 중단하면서 선물을 교환해요. 전쟁 중에서도 선물 교환해요. 선물 교환하는데 이게 그 헥토르는 아이아스한테 뭘 주니까 칼을 줘요. 칼을 주고 아이아스는 헥토르한테 허리띠를 줍니다. 허리띠 줘요. 나중에 이게 죽음하고 연관되는 건데 그래서 시체를 수습하고 그 다음에 각자 선물 주고 그 다음에 시신화장 후에 그리스군이죠. 그리스군인데 원래 이게 트로이성 편이고 그리스 편이에요. 이게 스카만드로스 강이거든 이게요. 강인데 원래 방책이 없었습니다. 방책이 없었는데 가만 전쟁하는 거 보니까 트로이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방책을 탁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해자도 파요. 완벽하게 싸움 준비를 갖췄습니다. 갖추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둘째 날 전투. 첫째 날 전투는 신들이 전투 참여해가지고 일진일퇴를 해요. 그런데 이 전쟁을 누가 주도하는가 하면 제우스가 전쟁을 주도해요.
제우스가 주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하면요. 아킬레우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우스가 전쟁을 주도해요. 주도하니까 그 아킬레우스의 명예를 회복하려 그러면 그리스 편이 몰려야 돼요. 져야 돼요. 그리스 편이 전쟁이 져야 아킬레우스가 전쟁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참여해야 아킬레우스 가장 전쟁 잘하니까. 그죠? 참여해야 명예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제우스가 둘째 날 전투에서 제8권이 둘째 날 시작되는데 전투를 중단시킵니다. 자, 전투를 중단시킬 때 뭐라고 하면서 중단시키는가 하면 제우스가 아킬레우스를 이기게 해야죠. 전쟁에 나가게 해야죠. 나가게 해야 되니까 그리스 편이 져야 돼요. 져야 되니까 신들한테 뭐라는가 하면, 야, 신들 너희들 그리스 편 절대 전쟁 도와주지 마. 만약에 그리스 편을 도와주는 신들이 있다면은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억압을 가해요. 억압 가하니까 신들은 그리스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제우스가 겁이 나가지고. 예.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여기 이제 터키잖아요, 그죠? 여기 트로이성이요. 여기 이다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다산 위에 이다산 위에서 제우스가 내려다봐요. 구름에 가려놓고 밑에서 신들이 보면 안 되니까 구름에 가려서 제우스가 이다산에서 전투를 지휘하는 거예요. 자, 전투 지휘합니다. 전투를 지휘하는데 이게 넘어가고 이제 헥토르하고 디오메데스 네스트로가 헥토르 한 사람하고 디오메데스가 전쟁 잘하죠. 잘해요. 네스트로도 예언자입니다. 전쟁 잘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하고 헥토르하고 전쟁하는데 제우스가 헥토르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너 전쟁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마. 하지 말고 내가 야들을 번개를 쳐가지고 야들을 혼내줄 테니까 그때 전쟁에 참여해. 그래서 혼내줍니다. 번개를 쳐가지고 혼내줘요. 혼내주니까 이 두 사람이 제수가 가냐는구나 해서 퇴각합니다. 그래서 퇴각했죠. 디오메데스 전쟁 가장 잘한다는 디오메데스가 퇴각했어요. 하니까 헥토르가 트로이를 동력해서 방책으로 진군합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 편, 이제 트로이 편이거든요. 트로이 편이 그리스를 무찌르고 이게 스카만드로스 강을 건너서 여기 방책까지 앞으로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 그리고 난 뒤에 밤이 됐어요. 밤이 되면은, 원래 이 전쟁에서 밤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트로이 군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요. 잠을 잡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리스 군들은 여기에 천막에 여기 와서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 군들은 여기서 천막에서 잠을 자고 트로이 병사들은 자, 이제 조금만 전쟁하면 이기겠다. 이기니까 굳이 성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해서 여기에서 이쪽에서 이쪽에서 야영을 해요. 성 밖에서. 트로이 성 불을 환히 켜놓고 드디어 이기겠다. 이렇게 야영을 합니다. 야영하는데 문제는 그리스 편이 지게 생겼죠. 지게 생겼으니까 전쟁을 가장 잘하는 누구를 불러내야 돼요? 아킬레우스를 불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한테 사절단을 보내게 돼요. 사절단을 보내는데 이 사절단에 아킬레우스를 이 사람이 설득하는데 이게 포이닉스입니다. 요게 아킬레우스요. 아킬레우스, 포이닉스, 그 다음에 오디세우스, 그렇게, 파트로클러스.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이 포이닉스가 아킬레우스한테 설득하는데, 이 포이닉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리스의 왕자인데, 아버지가 첩을 들였어요. 첩을 들여가지고 만날 첩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포이닉스의 어머니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야, 아들아, 첩 들어왔는데 네가 좀 첩을 좀 건드려라. 이제 강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이닉스가 어머니의 청을 들어서 이제 자기의
걔 뭐죠? 걔 뭐 강간해요. 강간하니까 아버지가 밉죠. 자기 부인을 아들이 강간했으니까. 그래서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포니닉스가 도망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아킬레우스 아버지한테 가요. 펠레우스. 아킬레우스 아버지가 펠레우스입니다. 펠레우스한테로 가서 그때 아킬레우스와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근하죠. 친근한데 이 포니닉스가 이 아킬레우스한테 가가지고 지금 상황이 위중하다. 만약에 당신이 참여하지 않으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킬레우스가 거절합니다. 원래 그리스편은 총사령관이 아가멤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뛰어나고 지혜도 뛰어나고 전쟁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아킬레우스입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팀이한 총사령관의 지시를 받으려니까 미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전쟁도 제대로 못한 놈, 팀이한 놈 밑에 전쟁하기 싫다. 그리고 너희들 아직도 나를 불러내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 난 전투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해버려요. 안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 전투가 끝나고 셋째 날 전투가 시작이 돼요. 셋째 날 전투가 시작되는데 이때 아가멤논, 아까 총사령관 아가멤논이죠. 아가멤논도 전쟁 잘해요. 총사령관이니까. 그런데 제우스가 제우스의 이제 사신, 제우스의 전달한 사람, 거기에 이제 헤르메스하고 이리스가 있는데, 이번에 이리스입니다. 이리스를 시켜가지고, 여기 이리스요. 시켜서 여기에, 여기 누구한테 가는가 하면 헥토르한테 가요. 헥토르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야, 헥토르야, 아가멤논이 부상할 때까지 전투에 참여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전투가 영어 삼박이 전투가 되는데 드디어 아가멤논이 전투의 중심이 돼서 부상 입어요. 이 총사령관이 부상 입었네? 부상 했으니까 전투에 참여 제대로 못하죠. 그때 헥토르가 등장해요. 헥토르가 등장해서 물밀듯이 방채까지 쳐들어갑니다. 방채까지 쳐들어가요. 모든 그리스 장수들이 다 패배하고 부상합니다. 부상 상태에서 드디어 이제 그러니까 파트로크루스. 아까 그 전쟁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킬레우스죠. 아킬레우스가 가장 전쟁 잘해요. 전쟁 잘하는데 이 아킬레우스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파트로클로스입니다. 파트로클로스하고 아킬레우스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건데 되게 여기 보면 싸우는데 그 관계를 얘기하기 전에 이 방벽을 둘러싸고 엄청나게 싸우는데 여기에 사르페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르페돈은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제우스의 아들인데 엄마는 인간이에요. 제우스는 신이잖아요. 신과 인간 사이에 난 게 사르페돈이에요. 사르페돈인데 사르페돈이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은 사르페돈이 우리가 이게 이제 왕이죠. 왕들이죠. 왕 귀족들이죠. 왕이나 귀족들이 이렇게 편한 이유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한테 재물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재물을 줬는데 재물을 준 이유가 뭐냐? 이유는 우리를 지켜달라고 재물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나 그리스의 귀족들을 이 사람들은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전쟁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 무구도 나라에서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귀족들 자신이 이 무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무구를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데 이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구를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싸움터로 나갈 때 그때 귀족이라는 지위가 지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기득권은 그렇지 않죠. 기득권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 돈을 뺏어가지고 편히 잘 사는 거죠. 그죠? 이거는 그리스에서 보면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노블레스와 오블리제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드디어
헥토르가 여기에 방책이요. 헥토르가 드디어 방책을 돌파해요. 이 방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막대기 세우는 거예요. 막대기. 이렇게 막대기 세우는 걸 이길 이 돌파에 헥토르가 쳐들어가요. 헥토르가 쳐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여기 방책 다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막사가 있고 함선이 있어요. 함선만 불태우면은 이 전쟁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선까지 쳐들어가요. 자, 함선을 둘러싸고 싸움, 이 함선이죠. 함선이고, 요게 아이아스입니다. 대아이아스인데, 이 아이아스고, 요거는 트로이 군사들이요. 트로이 군사들이 불을 들고 함선을 태우려고 해요. 태우려고 하니까, 여기에 아이아스가 막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까딱하면 불이 다 태우게 생겼어요. 태우게 생기니까, 포세이돈이 등장합니다. 이 포세이돈이죠. 포세이돈이 등장해가지고 이걸 좀 막아줍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가만 보니까 이 그리스 편에서 가만 보니까 전쟁 치게 생겼죠. 어떻게 하든 제우스를 좀 쏘게겠다. 제우스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헤라 여신이 아프로디테한테 가요. 아프로디테한테 가는데 아프로디테는 두 가지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여신 중에 가장 바람을 잘 피우는 여신이 누군가 하면 아프로디테요. 아프로디테는 아무 남자하고 바람 피워요. 바람 피웁니다. 바람 피우는데 문제는 아프로디테 뒤뜰에 가면은 우물이 하나 있어요. 우물이 있는데 이 아프로디테가 바람을 피우고 난 뒤에 뒤뜰에 있는 우물에 물을 퍼다가 한 바가지 덮어 씌우면은 처녀로 바뀌어. 죄가 다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이게 그런 거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세례나 또 뭐 있어요? 침례, 세례나 침례하죠. 이거 똑같은 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물 한 바가지 퍼놓고 바람 피우고 난 뒤에 탁 하면은 죄가 다 없어집니다. 이제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허리띠가 있어요. 캐스토스라고 하는 아프로디테 허리띠가 있습니다. 허리띠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다 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물할 때 신발은 선물하지 않고 뭘 선물합니까? 허리띠 선물하죠. 허리띠 선물한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꼭 같이 묶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라가 이 아프로디테한테 허리띠를 빌려요. 허리띠를 빌려와가지고 이제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모든 것들은 신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봐요. 잠을 잘 때도 신들이 들어와서 잠을 재운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질투할 때도 신들이 나한테 들어와서 질투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플 때도 신들이 나를 아프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헤라가 이 자매신, 파시테아라는 자매신이 있어요. 이 파시테아. 자매신한테 가서 뭐라는가 하면 네가 만약에 제우스를 재우게 한다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인 요 처녀를 네한테 줄게. 그래서 이 파시테아가 그 말을 듣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가가지고 이제 같이 가는데 여기에 제우스거든요. 헤라가 아주 예쁘게 치장해요. 아주 아름답게. 원래 헤라의 이제 제우스의 정실 부인이 누군가 하면요. 요 헤라입니다. 원래 누이 동생이에요. 누이 동생인데 꼬셔가지고 이제 부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부인으로 만들었는데 요 부인이 아주 아름답게 꾸며가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보고 깜짝 놀라. 야, 당신이 그렇게 예뻤어? 하면서 그냥 운우의 정을 나누다가 제우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제우스가 모든 전쟁을 주관해야 될 터인데 제우스가 잠이 들었으니 전쟁이 그리스 편 우세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아이아스. 여기 아이아스, 대아이아스가 여기 누군가 하면
헥토르를 돌로 두드려 패가지고 피를 토하고 반죽이 났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제우스가 깼어요. 제우스가 잠든 사이에 완전히 트로이 군들이 박살이 났거든요. 박살이 난 상태에서 제우스가 번뜩 잠을 깼습니다. 깨보니까 밑을 쳐다보니까 트로이 군들이 박살 났잖아요. 그죠? 왜 이제 그걸 알았어요. 왜 알았는가 하면 여기에 헤라가 농간을 부린 거예요. 나를 재워놓고 야가 온갖 짓을 다 했구나. 그래서 헤라를 쳐다보면서 화를 팍 내면 노래보면서 화를 팍 내요. 그래서 제우스와 헤라 나면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잠을 깨서 이제 드디어 이때 이 얘기를 해줘요. 내가 왜 트로이 편을 드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바로 얘기해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트로이 편을 드는 이유는 아킬레우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트로이 편을 드는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 그리스 편을 드는 신들은 여기 손을 떼라. 그리스 신들이 손을 떼요. 손을 뗍니다. 떼니까 드디어 이 아카이오이족이라는 게 뭔가 하면 그리스요. 그리스 분들이 다시 함선 쪽으로 밀려요. 함선 쪽으로 확 밀립니다. 밀려서 드디어 막 곧 불타기 직전이요. 불타기 직전인데 그 다음에 이제 불타기 직전에서 누가 찾아갔냐? 파트로클로스. 그리스군의 파트로클로스가 등장해요. 파트로클로스도 아이아스만큼 전쟁을 잘합니다. 전쟁을 잘하는데 이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하고 어떤 관계인가 하면요. 이런 관계요. 여기 누구요? 아킬레우스. 이건요. 파트로클로스. 뭐하고 있어요? 입 맞추고 있죠? 입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동성애 관계라고 추정을 해요. 어떤 전승에서는 동성애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동성애 관계로 추정을 해요. 동성애인데 남자 간의 동성애죠. 지금 같은 남자 간의 동성애는 징그럽죠. 그죠? 되게 징그러워요. 근데 그리스 시대는 남자 간의 동성애가 바로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플라토닉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인들은 여자를 어떻게 취급했는가 하면 인간으로 잘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인간보다 굉장히 낮은 계층의 동물주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취급을 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동물과 인간 간의 사랑이 진짜 사랑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뭐예요?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남자 간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동성애가 보편적이었어요. 보편적인데 대개 남편은 나이가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여자 편은 나이가 적은 사람. 그래서 이걸 원조교제 들어보셨죠? 네,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해도 얘기해요. 그래서 아마도 파트로클로스하고 아킬레우스는 동성애 관계였다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트로클로스가 전쟁이 굉장히 지금 그리스 편이 지고 있어요. 곧 함선이 불탈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한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전쟁이 지게 생겼다. 빨리 당신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하니까 아킬레우스가 야 파트로클로스야, 네 아버지도 죽은 것도 아닌데 뭘 눈물짓을 흘리면서 그러냐? 그러니까 파트로클로스가 다시 얘기해요. 얘기하니까 만약에 당신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면은 당신의 무구를 나한테 빌려주라. 그 무가 뭔가 하면요, 투구와 갑옷 이런 거, 방패 이런 것들이요. 빌려주라라고 얘기해요. 빌려주라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빌려줍니다. 아킬레우스가 갑옷을 빌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는 함선에까지 쳐들어온 트로이군을 무찌르고만 돌아와라. 왜요? 돌아와서 그리스 편이 자꾸만 져가지고 내가 안 나가면 안 될 상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이 아킬레우스가 명예를 회복할 거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이기적이죠. 굉장히 이기적이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스 편을 막 사륙당하는데도 자기 명예 위해서 참여 안 해요. 안 하고 자기의
그 동성애자인 파트로클로스를 보내면서도 절대로 전쟁에 깊이 관여하지 마라. 단지 함선 쪽에서 트로이군을 물리치기만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드디어 파트로클로스가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무장했어요. 또 아킬레스 제우스한테도 기원해요. 제발 파트로클로스한테 승리를 하긴 하는데 부분적으로 하게 해달라. 그리고 절대로 죽지 않고 살아오도록 해달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갖춰놓은 뒤에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쟁에 참여하니까 트로이 군들이 가만 보니까 누가 참여해요? 아킬레우스거든요. 이게. 트로이 군이나 그리스군은 아킬레우스가 이 전쟁에서 가장 전쟁을 잘 한다는 걸 인정해요. 아킬레우스만 나오면은 아킬레우스 쪽이 무조건 이긴다고 인정해요. 그런데 아킬레우스가 나타났어요. 이게 무구로 나타난 거죠. 그죠? 나타나서 파트로클로스가 맹활약을 합니다. 활약해가지고, 활약해서, 자, 이 스카만드로스 넘어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기서만 전쟁에서 그냥 돌아와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파트로클로스는 스카만드로스 강을 건너서 성벽까지 쳐들어가요. 성벽까지 쳐들어가서 사르페드 얘기 넘어갈게요. 자, 이게 성벽이에요. 이 성벽인데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벽은 누가 쌓았는가 하면은 이 포세이돈하고 아폴론 신들이 이 성을 쌓아줬어요. 왜 쌓는가 하면 제우스한테 죄를 져가지고 죄값으로 이 성을 쌓은 겁니다. 이 성은 신들이 쌓았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군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성을 함락할 수가 없습니다. 함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파트로클로스가 무엄하게도 파트로클로스는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이 인간이 신이 쌓은 성벽 위로 올라가요. 3번이나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마라 그랬죠. 그죠? 근데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넘어갈게요.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때 아폴론이 등장해요. 아폴론. 아까 아폴론, 트로이성 쌓은 신이 누구라 그랬죠? 포세이돈하고 아폴론이라 그랬죠. 아폴론은 트로이 편이에요. 완벽한 트로이 편입니다. 트로이 편이 아폴론이 등장해가지고 이 파트로클로스의 등을 팍 칩니다. 팍 치면서 투구를 뺏겨내버려요. 투구를 뺏겨내고 가슴 갑옷을 뺏겨내요. 가슴 갑옷을 뺏겨내니까 에우프로보스라고 하는 신참 병사가 이 파트로클로스의 등을 팍 찌릅니다. 등을 팍 찌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헥토르가 이 파트로클로스의 배를 콱 찔러요. 그래서 파트로클로스가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면서 한 말이 뭔가 하면 파트로클로스가 헥토르 보고 한 말이 뭔가 하면 당신은 3번째다. 첫 번째가 아폴론하고 그 다음에 이름 없는 병사 때문에 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네가 죽였다. 그런데 잘 들어라. 너 헥토르 너도 나처럼 곧 죽을 운명에 처할 것이다. 라면서 파트로클로스가 죽습니다. 파트로클로스가 죽으니까 헥토르는 굉장히 기뻤어요. 왜요? 야가 아킬레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옷을 딱 뺏겨보니까 아킬레스가 아니에요. 파트로클로스요. 그래서 이 파트로클로스 갑옷을 뺏겨가지고는 뺏긴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파트로클로스요? 파트로클로스인데 이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입니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양군이 이 시신 쟁탈전을 벌여요. 시신을 쟁탈전을 벌이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그리스인들의 사생관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사생관이 깃들여져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킬레스가 헥토르가 이게 누구 갑옷이요? 아킬레스 갑옷이죠. 아킬레우스 갑옷을 파트로클로스가 빌려 입고 왔어요. 그런데 헥토르가 파트로클로스를 죽이고 갑옷이나 무구를 다 뺏어가지고 자기가 입은 거예요. 자기 헥토르가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다 입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파트로크로스의 시신을 확보해야 됩니다. 시신을 확보하지 않고 무구를 확보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상태에서 시신 확보하는 싸움이 치열해요.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왜 이렇게 치열하게 하는가 하는 거인데,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인의 사생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생관 문제인가 하면은, 여기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여기가 하데스 저승세계입니다. 저승세계고, 여기 우리가 사는 세계와 저승세계는 이 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통으로 연결돼서 빠져나가면 여기가 저승의 세계예요. 저승의 세계고, 이 저승의 세계를 건너가려면 항상 스틱스 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스틱스 강을 건너면 저승 세계가 됩니다. 이 스틱스 강을 건너면은 저승 세계가 돼요. 이 저승 세계를 그린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인간이 죽으면은 사실 아무것도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인간이 죽으면은 죽은 뒤에 세계가 있다라고 믿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죽은 뒤에 세계가 없다라 한다면 죽음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죽은 뒤에 우리가 사는 다른 세계가 있다라 생각한다면 죽음을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생관이요. 이게 그래서 파트로크로스의 시신을 확보해서 장례식을 치러줘야 이 저승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장례식을 치러주지 않으면은 저승으로 못 들어갑니다. 저승으로 못 들어가면 우리도 그렇죠, 그죠? 제대로 저승세계에 못 들어가면은 원한이 돼서 빙빙 돌 뿐이요, 고통스럽게. 그런데 장례식만 제대로 치러주면은 저승세계에 안락하게 가서 여기에서 또 다른 세계에 살 수 있다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신 확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킬레우스의 동성애자인 파트로크로스가 죽었어요. 시신 확보했어요. 파트로크로스가 죽었는데 이 아킬레우스가 슬프죠. 어마어마하게 슬퍼요. 어마어마하게 슬퍼가지고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는데 이 통곡을 하니까 누가 이 소리를 듣는가 하면 이 파트로크로스의 어머니 테티스 여신이에요. 테티스가 그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옵니다. 여기 테티스요. 이 테티스가 파트로크로스입니다. 파트로크로스인데, 자, 이 테티스가 물어요. 니 왜 그렇게 우냐? 그러니까 내 가장 친한 친구인 파트로크로스가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전쟁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아킬레우스를 전쟁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제우스의 목표였어요. 왜요? 전쟁에 참여해야 아킬레우스는 명예를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 드디어 저는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드디어 자기를 위한 이 개인주의에 벗어나서 명예를 찾기 위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되는데 문제는 무구가 없죠. 무구가 없어요. 무구가 없으니까 테티스가 뭐라고 하면, 야, 좀 참아라. 내가 무구를 만들어 올게. 그래서 무구를 만들어 가요. 이제 무구를 만들어 가는데 이 무구는 누구가 무구를 만드는가 하면 헤파이스토스가 만듭니다. 대장간 신 헤파이스토스요. 헤파이스토스인데 이 헤파이스토스는 어떤 신인가 하면은 여기에 헤라하고 제우스요. 헤라하고 제우스인데 헤라와 제우스의 정실 부인에서 난 장남이 헤파이스토스입니다. 헤파이스토스인데 이 헤파이스토스가 어떤 전승에 의하면은 헤파이스토스가 아주 못생겼대요. 못생기니까 이 헤라가 발로 빵 쳐버렸어요. 자기 아들을. 우리 신들은요, 인간적인 사랑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발로 빵 쳐버리니까 이 헤파이스토스가 지상으로 떨어졌어요. 저 신들의 세계에서 며칠 그래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다리를 다쳐버렸어.
다리를 다치는데 이 다리를 누가 고쳐주는가 하면 테티스가 이 헤파이스토스를 양육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이 헤파이스토스가 굉장히 자기 엄마를 미워하겠죠. 미워해서 이 헤파이스토스가 황금 의자를 이제 기술자니까, 완벽한 기술자니까 황금 의자를 만들어서 자기 어머니한테 줘요. 헤라한테 줍니다. 헤라한테 주는데 헤라가 너무 의자가 잘 만들어져가지고 탁 앉았는데 바치를 꽁꽁 무게버렸어요. 꼼짝을 못해. 신이 꼼짝을 못해요. 죽게 생겼어. 죽진 않지만 고통스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헤라가 뭐라고 이제 자기 아들 헤파이토스한테 뭐라고 약속하는가 하면, 야, 헤파이토스야, 내 신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신을 네 마누라로 삼아줄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신이 누굽니까? 아프로디테예요. 그래서 아프로디테거든요. 이게 헤파이스토스고, 아프로디테가 헤파이스토스의 부인이 된 거예요. 부인이 됐어요. 근데 이 여신은 가장 잘생긴 여신, 요 헤파이스토스는 가장 못생긴 남신이 결혼한 거예요. 했는데 이 아프로디테가 바람이 났네. 바람이 났는데 그 바람 대상이 누군가 하면 자기의 시동생인 아레스하고 바람이 났어요. 아레스가 바람이 났는데 여기 누가 아폴론이요. 헤파이스토스나 아폴론이나 아테네나 전부 다 형제간들이요. 이 아폴론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헤파이스토스한테 와서 고사질합니다. 야, 동생, 형님이지. 형님, 아프로디테가 말이요. 그 시동생인 아레스가 바람났어요. 고에 바쳤어요. 고에 바치니까 헤파이토스가 조사해봅니다. 조사해봤더니만 걸렸어. 반 죽이려고 그랬어요. 반 죽이려고 그래. 이런 관계. 근데 이 헤파이토스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하는 건데, 헤파이토스는 뭡니까? 기술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데 왜 그럼 헤파이토스가 다리를 쩔뚝거리고 또 하나가 무슨 결함이 있는가 하면, 이 헤파이스토스하고 아테네거든요. 남매간이죠. 남매간인데 다른 신이 와가지고 헤파이스토스 보고 뭐라는가 하면, 헤파이토스야, 너의 자매인 아테네가 너를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네? 이렇게 슬쩍 거짓말 했어요. 거짓말 하니까, 그래서 이제 헤파이토스가 있는데 아테네가 왔어요. 아테네가 오니까 헤파이토스가, 내가 나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옆에 와서 살짝 만졌는데 그때 사정해버렸어. 조르중에 최고 조르중이죠. 조르중도 가졌어요. 그래서 애가 하나 태어났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여기에 에릭토니소는 애인데 여기에 위는 인간이고 밑은 뱀이요. 그런 애들까지 태어나. 그러니까 여기 헤파이스토스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는 건데, 기술자거든요. 대장장이 그야말로 모든 물건들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 전문가입니다. 이 전문가인데 전문가의 의미가 뭔가 하면, 한 가지는 완벽한 귀신처럼 잘해요. 나머지는 등신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게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자 돌림 아시죠? 사자. 판사, 검사, 변호사, 교사, 의사. 이 분들은 굉장한 전문가입니다. 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실제는 컴퓨터가 완벽하게 다 해내요. 해내는데도 그 인간들이 자꾸 앉아가지고 쭈물딱거리는데, 이런 사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헤파이스토스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는 잘하고 나머지는 전부 등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요 신화입니다. 근데 헤파이스토스는 근데 뭘 잘 만들어요? 모든 걸 다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 테티스가 헤파이스토스한테 와서 뭘 부탁하는가 하면, 무구를 부탁해요. 무구를 부탁해서 드디어 헤파이토스가 방패 등등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방패, 가슴바지, 정강이 바지, 투구. 여기 다 갖춰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전달해 줍니다. 방패도, 일리아스 보면 방패 내용도 나와요. 방패를 어떻게 만들어 다 나와. 승리할게요. 다음에, 그러고 난 뒤에 드디어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전쟁 참여가
마지막 전쟁, 넷째 날 전투가 돼요. 드디어 아킬레우스가 전투에 등장하게 됩니다. 등장하는데, 자, 무구 받았죠? 예. 무구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총사령관이 누구였어요? 아가멤논. 가장 전쟁 잘하는 놈이 아킬레우스. 그래서 둘이가 화해를 해요. 화해하는데, 뭐라고 화해하는가 하면, 아킬레우스는 내가 괜히 브리세이스라는 여자 때문에 이런 화를 저질렀다. 내가 정말로 회개하노라. 이렇게 해요. 하고, 그 다음에 아가멤논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가멤논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내가 브리세이스를 탈취한 것은 복수의 신, 복수의 아테라는 신이거든요. 복수의 신이 내한테 들어와서 복수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랬으니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때까지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신들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화해를 했습니다. 화해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화해하면서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한테 어마어마한 선물도 줘요. 아가멤논의 딸도 아킬레우스한테 줘요. 많은 기중품도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뺏어갔던 브리세이스도 돌려줘요.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브리세이스, 이게 누군가 하면요. 이게 브리세이스요. 브리세이스가 돌아와가지고 파트로클로스를 끌어안고는 슬피 울어요. 슬피 울면서 뭐라고 독백하는가 하면은, 파트로클로스요. 너는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은 나를 아킬레우스의 정실로 해준다 했는데 네가 죽다니. 이게 무슨 소리요? 이것도 굉장히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리스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기주의적이요. 개인주의적입니다. 만약에 6명이 이제 대통령 뽑는데 투표하기로 했어요. 투표하면 전부 다 몇 표 나가면 한 표밖에 안 나와. 한 표. 왜 한 표 나와요? 전부 지한테 투표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적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브리세이스도 뭐예요? 한탄하는 게, 야, 네가 날 정실로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네가 죽으면 내가 어쩌란 말이냐? 자기 한탄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뒤에 신들이 이제 회의를 해요. 제우스 주제하에, 이 제우스거든요. 제우스 주제하에 신들이 회의하면서 뭐라고 제우스 얘기하는가 하면, 자, 지금부터는 너희들에 해당되는 곳에 가서 전쟁을 해라. 전쟁을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여기에 트로이편에 있는 신들은 트로이병들한테 도와주고, 그리스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편한테 도와줘요. 신들의 전쟁이니까. 드디어 파트로클로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아킬레우스하고 아이네이아스가 대결을 해요. 아킬레우스는 그리스에서 가장 전쟁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아이네이아스는 누군가 하면요, 이 트로이성에서 두 번째 전쟁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네이아스가. 그래서 이 아폴론이 뭐라고, 아이네이아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아이네이아스야, 니 한번 아킬레우스 한번 쏴봐라. 이 아이네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요, 아프로디테요. 아프로디테.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제우스입니다. 제우스가 아니고, 제우스의 딸이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의 아들이 아이네이아스요. 그 아이네이아스의 족보는 굉장히 화려해요. 오히려 아킬레우스보다 더 화려합니다. 아킬레우스의 어머니만 테티스라는 신이에요. 아버지는 별 볼 일 없는 인간. 그러니까 아이네이아스가 훨씬 더 기적이요. 그래서 아폴론이 꼬셔서 싸우라 그럽니다. 싸우는데 아킬레우스의 그게 안 돼요. 안 돼서 크게 다칩니다. 다치는데 그리스 편에 있는 신들은 그럼 아이네이아스가 죽기를 원합니까? 살기를 원합니까? 죽기를 원하죠. 왜요? 아이네이아스는 트로이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 편을 드는 신들도 아이네이아스를 보호해요.
보호해줍니다. 왜 보호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아이네이아스에 대한 얘기를 적은 게 뭔가 하면요, 여기에 아이네이스입니다. 아이네이스. 그래서 처음에 트로이 전쟁은 헥토르의 장례식으로 끝나요. 장례식으로 끝나는데 그 뒤에 트로이 목마 들어보셨죠? 트로이 목마에 대한 이야기, 트로이가 전부 함락돼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 얘기는 어디에서 나는가 하면요, 여기에 아이네이스에서 나와요. 이 아이네이스가 뭔가 하면 아이네이아스에 대한 얘기요. 이 아이네이아스가 트로이 성이 함락됐을 때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이거는 아버지를 업고 아들을 손잡고 마누라 뒤 따라오게 하는데, 마누라는 뒤 못 따라서 그냥 버려버렸어. 버려버리고 난 뒤에 요 분들이 탈출해서 로마를 만들어요. 로마. 그래서 여기에 아이네이아스는 여러 신들이 보호해줘요. 자,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아킬레우스가 맹활약을 해요. 전쟁 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로이성 병사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죽이느냐? 어떻게 죽인가 하면, 강변의 전투라는 건데, 이 강변의 전투. 자, 강변의 전투. 여기에 지금 트로이성 병사들이 있었죠. 여기 있었는데, 아킬레우스가 드디어 전쟁에 참여합니다. 전쟁에 참여하면서 트로이 병사들이 밀리면서 아킬레우스가 엄청 죽이니까 이 스카만드로스 강에 시신들이 쌓여요. 시신들이 쌓이니까 물이 잘 안 흐르네. 물이 잘 안 흐르니까 여기에 스카만드로스의 신 크산토스가 성질이 팍 났어요. 성질이 팍 나가지고 아킬레우스를 반 죽여버립니다. 크산토스가 아킬레우스에게 이제 스카만드로스 강이거든요. 핏물이 막 흐르잖아. 그죠? 핏물이 흐를 정도로, 그 다음에 너무 쌓여서 물이 잘 안 흐를 정도로 하니까 이 신이 강의 신이 성질이 팍 나가지고 아킬레우스를 반 죽여버립니다. 반 죽여버린 아킬레우스가 아테네와 포세이돈의 도움을 청해요. 도움을 청하니까 여기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아까 대장간의 신, 헤파이스토스는 불의 신이요. 불의 신이 등장해서 여기에 불의 신이 등장해서 물의 신과 싸워서 여기에 아킬레우스를 도와줘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넘어갈까? 신들의 싸움이고 여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테네와 아레스 관계를 조금 얘기할게요. 아테네는 그리스의 신이죠, 그죠? 그리스의 신이요. 그리스가 가장 좋아하는 신이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는 지혜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요. 전쟁의 신. 아레스도 전쟁의 신이요. 아레스도 전쟁의 신인데, 요 아레스는 목적 없이 무조건 무조건 사람 죽이는 신이 아레스요. 근데 아테네는 굉장히 합리적인 전쟁의 신이요. 꼭 전쟁을 해야 할 때만 전쟁하는 신이 아테네 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는 그리스가 가장 좋아하는 신이고, 아레스는 로마가 가장 좋아하는 신이요. 로마가 가장 좋아하는 신인데, 이 두 신의 성격에 의해서 올림픽하고 그 다음에 검투사로 나눕니다. 여기 올림픽이 벌어지는데, 이 올림픽은 아테네의 합리적인 전쟁을 다르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 올림픽 나가면 싸우죠, 그죠? 싸우는데 이게 사람을 죽이는 싸움이 아니고 승리나 패배로 바꾸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죠?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싸움. 그 싸움이 올림픽입니다. 이게 아테네가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아레스는 무자비한 전쟁의 신이요. 무자비한 전쟁의 신인데, 이 로마인들이 좋아하잖아요, 그죠? 로마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올림픽보다는 뭘요? 글래디에이터 검투사. 글래디에이터죠.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들은 사람을 무조건 죽여버려요. 예, 이렇게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폴론. 드디어 이제
트로이하고 그리스가 싸움하는데 아킬레우스가 맹렬하게 쳐들어가니까 트로이 군들이 쫓기죠. 막 쫓겨요. 쫓기는데 이 트로이 군들이 트로이 성으로 들어가면 되죠.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되는데 아킬레우스가 너무 급박하게 쫓아오니까 아폴론이 꾀를 내요. 꾀를 내서 아킬레우스를 다른 데로 가도록 만들어요. 만든 사이에 트로이 병사들이 전부 다 트로이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트로이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트로이 성 안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 헥토르만은 안 들어갑니다. 헥토르 다른 밑에 병사들이 들어갑시다 해도 안 들어가요. 나는 여기서 끝까지 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헥토르가 최후의 결전을 맡게 돼요. 이게 22권입니다. 그래서 헥토르는 성문 앞에 홀로 남아있어요. 성으로 들어가도 될 터인데 자기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 앞에서 드디어 혼자 남아있는데 이때 성 위에서 자기의 어머니 헤카베가 정말로 미치겠어요. 왜요? 헥토르가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 헤카베가 가슴을 풀어칩니다. 유방을 젖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 아들 보고 돌아와라. 너 거기 있으면 죽는다. 돌아와라. 이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서 반드시 돌아와라.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드디어 아킬레우스가 전차를 타고 헥토르를 쫓아갑니다. 근데 아킬레우스는 헤파이스토스라는 신이 만드는 새로운 무구를 갖췄죠. 헥토르는 옛날에 아킬레우스의 아버지 펠레우스가 만들어준 헌무구를 뺏어가지고 지가 입고 있는 거예요. 새 무구와 헌무구 딱 헥토르가 아킬레우스 딱 보니까 기가 딱 죽은 거예요, 이게. 기가 딱 죽어서 도망갑니다. 막 도망가요. 막 도망가. 성을 세 바퀴 돌아, 세 바퀴 도는데, 가만 보니까 저렇게 놔두면 아킬레우스가 못 이겨요. 만날 도망가니까. 그래서 이 아테네가 헥토르, 자, 여기에, 이게 헥토르입니다. 헥토르한테 아테네가 딱 나타나요. 아테네가 나타나면서, 아테네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가면 헥토르의 동생 데이포보스 형태로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형, 내가 도와줄게. 싸웁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싸움도 준다니까, 그래, 싸우자. 해서 드디어 싸움했어요. 싸움을 하는데, 이 헥토르가 먼저 아킬레우스한테 창을 팍 날리니까 아테네가 창을 살짝 비켜가게 만들어요. 비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헥토르가 데이포보스 보고 뭐라고 하면, 야, 그 창 주워와. 창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창밖에 없는데. 창 주워와. 그러니까 데이포보스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헥토르가, 쏘았구나. 아테네한테 쏘았구나를 깨달습니다. 깨달은 상태에서 아킬레우스고 헥토르거든요. 근데 이 헥토르가 입은 무구는 누구 무구요? 자기 무구요. 옛날에 자기 입었던 무구는 그죠? 그러니까 이 결점을 알아요. 결점을 아는데 어디가 결점인가 하면요. 이 가슴 바지가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이렇게. 파여져 있으니까 여기가 결점이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 아킬레우스가 헥토르의 여기를 팍 찔러서 헥토르를 죽여버립니다. 헥토르 죽었습니다. 이게 찔려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뒤에 나중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생각할게요. 그리고 헥토르가 죽었는데 헥토르 시신을 모욕해요. 어떻게 모욕하는가 하면 여기에 아킬레우스입니다. 아킬레우스고 이게 헥토르입니다. 헥토르인데 아까 전쟁에서 아이아스한테 선물로 받은 게 있어요. 선물로 받은 게 허리끈이었습니다. 허리끈을 가지고 여기에 발목을 매가지고 전차에 달아매요. 달아매서 성 밖을 빙빙 돌아요. 빙빙 도는데 이 모습이 이렇게 굉장히 비참하죠. 성기까지 내놓고 이렇게
오명을 씌웁니다. 아주 불명예스럽게 만들어요. 불명예스럽게 만드니까 부모가 이걸 보고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비통한 겁니다. 자, 이렇게 비통하게 만들어요. 자, 비통하게 만들면서 그리고 이 헥토리의 아내 안드로마케가 그걸 보고 미친 거예요, 이게. 미친. 예. 비통하죠? 예. 그 다음에 드디어 전쟁 끝났습니다. 아킬레우스가 헥토르를 죽이면서 전쟁이 끝나요. 끝나고 난 뒤에 나머지 여기에 23, 24는 뭐 하는가 하면요. 장례식 하는 거예요. 장례식. 자, 장례식 합니다. 장례식 하는데 장례식에서 어떤 절차가 있는가 하면요. 추모 경기가 있어요. 추모 경기. 경기를 합니다. 지금 말하면 올림픽이요. 올림픽인데, 자, 이게, 넘어갈게요. 장례식은, 장례식 좀 더 얘기할게요. 장례식 할 때, 이제 화장해요. 화장하는데, 화장할 때, 여기에 그리스인들이 트로이에 12명의 귀족 병사들을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죽여요. 죽여서 제물로 얹습니다. 제물로 얹은 상태에서 장례식을 해요. 자, 장례식 하고 난 뒤에, 장례 추모 경기를 합니다. 장례식 끝났어요. 파트로클로스의 장례식이 끝난 거예요. 파트로클로스는 앞에 먼저 죽었죠. 죽었는데, 아직까지 장례식 안 했어요. 안 하고 헥토르가 죽은 뒤에 파트로클로스의 장례식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장례식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여기에 추모 경기입니다. 장례식 추모 경기요. 장례식 추모 경기 되기 전차 경주, 창던지기 다 해요. 다 하는데 이 추모 경기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추모 경기 할 때 이렇게 나와요. 여기 아가멤논하고 하급 병사 창던지기 경주를 합니다. 창던지기 경주를 하는데 누가 질지 이길지 모르죠? 몰라요. 모르는데 아킬레스가 뭐라고 하면은 아가멤논 보고, 총사령관 아가멤논 보고 당신이 졌다라고 합시다. 졌다라 하고 병사가 이겼다라 합시다. 병사한테 명예 줍시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레디 검투사의 경우는요.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결과에서 이긴 사람은 진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올림픽 경기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없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이 올림픽 경기에서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어떤 걸로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 보통 올림픽 갔을 때 금메달 따야 환호하죠. 그죠? 2등 하면은 볼 것 없어. 그거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문명국가가 아니에요. 문명국가라면은 과정을 중요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도쿄올림픽 때 배구 몇 등 했어요? 4위 했죠. 4위 했는데도 우리 열광했죠. 열광했어요. 그 다음에 높이뛰기, 남자 높이뛰기 몇 등 했어요? 4위 했어요. 4위 했는데도 전부 다 열광했습니다. 그 열광한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렇게 4위에 이를 때까지 그 과정을 사람들이 보고 감탄했거든요. 이게 올림픽의 정신입니다. 참여하는 게 정신이 아니고 이렇게 과정을 중요시하는 게 올림픽의 정신이에요. 그 다음에 대선했고 또 하나는 우리도 산자와 죽은 자가 한데 모여서 식사를 해요. 식사입니다. 이 식사의 의미가 뭔가 하는 문제입니다. 식사의 의미는 산자들에게 죽은 자들이 산자들한테 생명을 나눠주는 의식이요.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소리가 하면은 신들이 인간을 가장 좋아하는 거, 인간들한테 질투 느끼는 게 이게 뭔가 하면요. 신들은 안 죽는데 인간은 죽는다는 거. 죽는다는 걸 그렇게 신들은 질투해요. 질투할 정도로 죽는다는 사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왜 그러냐? 만약에 우리가 평생 안 죽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지루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안 죽어요. 안 죽으면 이게 힘들어서 살 이유가 없어요. 한순간을 절박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죽어요. 죽으니까
5분 뒤에 죽을지 아니면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삶을 절박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값지게 살 수밖에 없어요. 값지게 사는데,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데 문병을 가요. 문병을 가면 죽음을 생각하죠. 죽음 생각해요. 아, 죽음도 내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죽는구나. 나도 죽는구나. 내가 죽는다면은 재산과 권력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인간답게. 그 다음에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죽는다면은 한순간 한순간을 기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장례식, 죽은 자와 산 자가 같이 앉아서 식사한다는 의미는 죽은 자가 우리한테 생명을 주는 그러한 의례 행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례식 중에 하나가 뭔가 올림픽이었잖아요. 그죠? 경기, 아까 가장 중요시한다고 그랬어요. 과정을. 그 다음에 제사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 다음에 올림픽에서 사람 모여요. 이렇게 모였을 때 어떻게 뭐가 형성되는가 하면 공동체가 형성돼요. 우리 제사 지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가족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장례식이라 하는 의미는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굉장히 장례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가 자기 아들 시신이 훼손되어 굉장히 불명예로 끌려다녀요. 끌려다니는데 이걸 제우스가 보다 못해서 도와줍니다. 그 제우스의 도움으로 프리아모스요. 헥토리의 아버지, 프리아모스 왕이 아킬레우스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빕니다. 뭐라고 비는가 하면 너도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펠레우스라는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그 아버지도 만약에 너가 죽으면 그렇게 비통하지 않느냐? 나도 내 아들이 이렇게 죽기 때문에 정말로 비통하다라는 걸 누누이 얘기하니까 아킬레우스가 누구를 생각하는가 하면요, 자기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 펠레우스. 펠레우스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이 펠레우스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프리아모스 왕과 펠레우스는 사실은 같구나. 우리 아버지와 같구나를 느끼게 돼요. 이걸 뭐라 하느냐? 공감 능력이라 그래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공감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인간에 주어진 최고의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의 알에서부터 태어나서 동물과 식물로 갈라지고 온갖 짐승들로 다 나눠졌는데, 실제는 한 알에서 출발해요. 한 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 동물, 식물은 사실은 같은 형제라고 느끼는 감정, 이게 공감 능력이 돼요. 이걸 못 느끼는 사람들은 사이코패스 들어보셨죠?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정신질환자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일리아스에서 시작된 것은 분노였어요. 분노는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마지막에 아킬레우스는 뭘로 끝나는가 하면요, 공감 능력을 갖추는 걸로 끝납니다. 이 공감 능력을 갖췄다 한 의미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같다, 동체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겪는 슬픔은 내가 겪는 슬픔과 같다라고 하는 동체의 대비 사상, 그래서 여기서 인간 평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마지막 헥토르에 대한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리아스에 대해서 3번의 강의가 끝났고요. 원래는 오디세이아에 대한 강의를 할 예정인데 일리아스가 너무 길게 가는 바람에 오디세이아는
올 12월과 내년 1월 달에 오디세이아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강의를 전부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